새벽 골목, 이슬에 젖은 아스팔트, 파란 작업복을 입은 남자가 쓰러져 있고 하얀 진돗개 한 마리가 그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내려가면 내 인생 끝이야. 그냥 가. 할머니 나 큰일 났어. 사람이 쓰러져 있으면 물 한 모금이라도 떠줘야지. 그게 흰놈이 밤새 옆에 있었죠? 아저씨, 그때 저 살려주셨었죠? 그 밤, 사람은 도망쳤지만 개는 남았습니다. 백구가 지켜낸 것은 단순한 생명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한 가족이 잃어버린 양심이었습니다. 혜진시 가련동. 새벽 5시가 채 되지 않은 시간이었어요. 골목마다 이슬이 맺혀서 가로등 불빛이 물방울에 반짝거리고 있었습니다. 아직 세상이 깨어나기 전 그 고요한 시간에 모든 일이 시작되었어요. 최태성은 편의점 야간 알바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21살 대학을 휴학한 지 벌써 1년이 넘어가고 있었죠. 친구 이세훈이 빌려준 흰색 해치백을 몰고 있었어요. 세훈은 조수석에서 졸고 있었습니다. 야, 거의 다 왔어. 태성이 세훈의 어깨를 툭 쳤어요. 그래. 세훈이 눈을 비비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형, 운전 괜찮지? 피곤해 보이는데. 괜찮아. 이제 우리 동네야. 차는 좁은 골목길로 들어서고 있었어요. 가련동 주택가는 오래된 집들과 새로 지은 빌라들이 뒤섞여 있는 곳이었습니다. 재개발 얘기가 나온 지 몇 년째였지만 아직 확정된 건 없었어요. 그때였습니다. 모퉁이를 돌아서는 순간 태성의 시야에 파란색 작업복을 입은 사람이 번쩍 나타났어요. 태성이 깜짝 놀라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쿵! 짧고 둔탁한 소리와 함께 차가 흔들렸습니다. 긱! 급브레이크 소리가 새벽 공기를 갈랐어요. 태성은 얼어붙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핸들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백미러로 뒤를 보니 파란 작업복이 거울 끝에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야야, 이거 뭐야? 태성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세훈이 화들짝 깨어났습니다. 뭔 일이야? 사람을 친 것 같아. 세훈이 뒤를 돌아봤습니다. 잠깐만. 태성아, 진정해. 태성은 차 문을 열려고 했어요. 내려가서 확인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세훈이 팔을 붙잡았습니다. 야, 내려가지 마. 왜? 확인해야 되잖아. 태성아, 정신 차려. 지금 새벽이야. 여기 CCTV 있을지도 모르고 블랙박스도 있을 거 아니야. 세훈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네가 지금 내려가면 네 인생 끝이야. 하지만 이건 그냥 접촉이야. 살짝 스친 거야. 아무 일도 아닐 거야. 세훈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냥 가자. 빨리. 태성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겁이 났습니다. 할머니가 생각났어요. 할아버지의 준엄한 표정도 떠올랐습니다. 무엇보다 감옥에 가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머리를 가득 채웠어요. 아무 일도 아니길. 제발. 태성이 속으로 중얼거리며 떨리는 손으로 기어를 넣었습니다. 차는 골목을 빠져나갔어요. 뒷바퀴가 무릉덩이를 지나가며 철썩 소리를 냈습니다. 그 뒤로는 정적만 남았어요. 박성진이라는 이름의 58살 새벽 배송 기사가 골목 한복판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옆구리를 부여잡고 신음소리를 내고 있었어요. 흩어진 우유 상자들과 깨진 유리병이 아스팔트 위에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아파. 성진의 목소리는 새벽 공기에 흩어졌어요. 그때 어디선가 발톱이 담장을 긁는 소리가 났습니다. 드득드득. 흰색 털에 황갈색 점이 있는 진돗개 한 마리가 담장 위에서 망설이고 있었어요. 백구였습니다. 최태성네 집에서 기르는 5살 진돗개였죠. 백구는 평소에도 밤마다 동네를 순찰하곤 했어요.
작은 소리에도 예민하게 반응하는 녀석이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밤은 뭔가 달랐습니다. 코를 킁킁거리더니 갑자기 담장에서 뛰어내렸어요. 털썩? 백구가 쓰러진 성진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냄새를 맡아봤어요. 피 냄새였습니다. 고통의 냄새였어요. 백구는 성진 주변을 한 바퀴 돌더니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짖지도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어디, 누가? 성진이 희미하게 의식을 되찾으려 했어요. 그때 따뜻한 무언가가 자신의 손등을 핥는 걸 느꼈습니다. 백구가 성진의 손을 살살 핥고 있었어요. 그 순간부터였습니다. 백구의 긴 밤이 시작된 거예요. 지나가는 차가 있을 때마다 백구는 짖었어요. 왈. 청소차가 지나갈 때도 짖었습니다. 왈. 하지만 아무도 멈추지 않았어요. 새벽 시간이니까 다들 바쁘니까 그냥 개가 짖는 줄로만 알았거든요. 백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성진의 곁에서 한 발자국도 떨어지지 않고 지나가는 모든 것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멀리서 신문 배달 오토바이 소리가 들렸어요. 백구는 귀를 쫑긋 세우고는 다시 짖기 시작했습니다. 왈. 이번엔 더 간절하게, 더 절실하게 짖었어요. 성진의 숨소리가 점점 얕아지고 있었거든요. 시간은 계속 흘러갔습니다. 백구는 그 자리를 지켰어요. 사람은 도망쳤지만 개는 남아서 밤새도록 한 생명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점점 차가워졌어요. 이슬이 더 짙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래도 백구는 자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새벽 5시 반. 해가 조금씩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가련동 골목 어딘가에서는 백구가 여전히 한 사람의 곁을 지키고 있었고, 그로부터 새 집 떨어진 곳에서는 한정욱 할머니가 평소와 똑같은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정욱은 76살이었지만 새벽 6시면 어김없이 일어났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허허. 작은 한숨을 내쉬며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어요. 먼저 물을 끓이고 쌀을 씻어서 죽을 끓였습니다. 태성이가 밤늦게 들어와서 아침을 제대로 못 먹을 텐데 소화 좋은 새벽죽이라도 끓여놔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물 좀 더 넣어야겠네. 중얼거리며 냄비 뚜껑을 열어봤어요. 죽이 되직하게 끓고 있었습니다. 거실에서는 최만길 할아버지가 돋보기를 쓰고 신문을 펼쳐 읽고 있었어요. 79살 시내버스 운전사로 30년을 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은퇴한 지 벌써 10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새벽 5시 반이면 눈이 떠졌어요. 여보, 아침 됐어요. 정욱이 상을 차리며 불렀습니다. 그놈은 안 일어나나? 망길이 신문을 접으며 태성 방 쪽을 봤어요. 알바하고 늦게 들어왔으니 좀 재워두지 뭐. 죽 끓여놨으니까 나중에 데워 먹으라고 할게요. 망길이 혀를 찼습니다. 20 넘은 사내가 맨날 게임이나 하고 알바나 하고 이게 뭔 꼴이야. 그만여라. 아침부터 그런 소리 말고. 정욱의 목소리에는 충청도 억양이 살짝 섞여 있었어요. 태성이를 키우느라 20년 넘게 서울에 살고 있지만 가끔 감정이 올라오면 고향 말이 나왔습니다. 그만하긴 뭘 그만해. 사내가 한번 도망치면 평생 도망친다고 했잖아. 대학도 휴학하고 취업 준비도 안 하고. 망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경상도 출신인 망길은 원래 말이 직선적이었습니다. 밥 먹고 얘기요. 말이 먼저면 밥이 체한다니까요. 정욱이 밥그릇을 탁 놓으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때였습니다. 드드득, 드득드득. 대문 쪽에서 날카로운 소리가 났어요. 뭔가가 나무를 긁는 소리였습니다.
백구가 왜 저래? 정욱이 고개를 들었어요. 평소 백구는 아침이면 조용히 마당에서 기다리곤 했거든요. 이렇게 급하게 대문을 긁는 건 처음이었어요. 드드득드득, 드득드득. 소리가 더 급해졌습니다. 아, 시끄러워. 망길이 젓가락을 놓았어요. 저놈이 왜 저래? 발정 났나? 발정기는 지났는데. 정욱이 의아해하며 일어났습니다. 내가 좀 봐볼게요. 정욱이 대문으로 나가자 백구가 펄쩍펄쩍 뛰면서 꼬리를 흔들고 있었어요. 하지만 평소와는 달랐습니다. 기쁨의 꼬리 흔들기가 아니라 뭔가 급박한 간절한 몸짓이었어요. 백구야, 왜 그래? 응? 정욱이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으려 했는데 백구가 몸을 돌려서 골목 쪽으로 몇 걸음 갔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그리고 정욱을 쳐다보며 낑낑거렸습니다. 낑낑, 낑낑. 뭘 보라는 거야? 백구가 다시 골목 쪽으로 가서 뒤돌아봤어요. 분명히 따라오라는 신호였습니다. 이상하네. 뭐가 있는 거야? 정욱이 슬리퍼를 끌고 백구를 따라 나섰어요. 골목 안쪽으로 들어가니 백구가 갑자기 달려가는 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어떤 곳에서 멈춰서 정욱을 돌아봤어요. 어머, 저기 뭐가? 정욱의 발걸음이 빨라졌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파란 작업복을 입은 남자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얼굴이 새하얗고 옆구리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주변에는 우유팩들이 흩어져 있고 깨진 유리병 조각들이 여기저기 굴러다니고 있었어요. 어머나 어머나 세상에. 정욱이 깜짝 놀라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백구는 이미 그 남자 곁에 가서 앉아 있었어요. 밤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아저씨, 아저씨, 눈 좀 떠봐요. 정욱이 쓰러진 남자에게 다가가 어깨를 살살 흔들었어요. 숨은 쉬고 있었지만 의식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정욱의 손이 떨렸어요. 휴대폰을 꺼내려다가 주머니에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급하게 나오느라 집에 두고 온 거였어요. 여보, 빨리 와봐요. 정욱이 목청껏 소리쳤습니다. 뭐야, 왜 그래? 망길이 후다닥 달려나왔어요. 사람이 쓰러져 있어요. 빨리 119 불러봐요. 망길이 상황을 보자마자 바로 이해했습니다. 잠깐만. 망길이 휴대폰을 꺼내 119를 눌렀어요. 여보세요? 119입니까? 혜진시 가련동 123번지 골목에서 사람이 쓰러져 있습니다. 의식이 없어요. 빨리 와주세요. 통화하는 동안 정욱은 쓰러진 남자 곁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아저씨, 괜찮아요? 응급차 곧 와요. 조금만 참아봐요. 그때 백구가 정욱의 손을 살살 핥았어요. 마치 잘했다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백구야, 내가 찾아온 거구나. 내가 아니었으면 어떡할 뻔했어. 정욱이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에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어요. 어머, 뭔 일이야? 맞은편 집 김분자 아줌마가 문을 열고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분자씨, 사람이 쓰러져 있어요. 교통사고 당한 것 같아요. 어머머, 세상에. 나 헬멧 가지고 올게요. 김분자가 다시 집으로 들어갔다가 헬멧을 들고 나왔어요. 분식집을 하면서 배달도 같이 하는 분자는 오토바이를 타고 다녔거든요. 이 아저씨, 박성진 아재 아니야? 길 건너편에서 나온 젊은 남자가 말했어요. 성진 아재요? 새벽 우유 배달하는? 정욱이 물었습니다. 네, 맞아요. 매일 새벽마다 이 골목 지나가시는 분이에요. 그제야 정욱이 흩어진 우유팩들을 다시 봤어요. 성진이 배달 중에 사고를 당한 게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냥 갔을까요?
분자가 의아해했어요. 사람이 쓰러져 있는데 그냥 간다는 게. 정옥의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사람이 쓰러져 있으면 물 한 모금이라도 떠줘야지. 그런데 누군가는 이 사람을 그냥 두고 갔다는 거였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응급차가 도착했습니다. 응급구조사들이 성진을 들것에 옮기기 시작했어요. 보호자분 계신가요? 응급구조사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저희가 발견한 거예요. 가족 연락처는 모르고요. 알겠습니다. 일단 병원으로 모셔가겠습니다. 성진이 들것에 실려가면서 백구가 낑낑거리며 따라가려 했어요. 정옥이 백구를 붙잡았습니다. 백구야, 우리는 여기 있어야 해. 알았지? 응급차가 사라진 후 골목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해요. 분자가 중얼거렸어요. 밤에 이 골목 지나가는 차가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정옥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새벽 5시면 대부분 사람들이 자고 있을 시간이거든요. 혹시 우리 태성이는 몇 시에 들어왔어요? 정옥이 만길에게 물었습니다. 글쎄, 나는 못 봤는데. 왜? 아니에요. 그냥 왠지 모르게 불안한 기분이 들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백구가 계속 뒤돌아봤어요. 성진이 쓰러져 있던 그 자리를 바라보면서요. 백구야, 내가 지켜줘서 다행이야. 정말 다행이었어. 하지만 정옥의 마음 한구석에는 작은 의문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누가 왜 그냥 갔을까? 그리고 우리 집 태성이는 언제 들어온 걸까? 오전 9시 해진 대학병원 응급실 대기실이었어요. 한정옥은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서 손을 꼭 모으고 있었습니다. 응급차를 따라 병원까지 온 거였어요. 성진의 상태가 어떤지 궁금했거든요. 보호자가 아니시면 자세한 얘기는 어렵습니다. 간호사가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래도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거죠? 정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의식은 잃으셨지만 활력 징후는 안정적이에요. 정밀 검사를 해봐야 정확히 알 수 있고요. 정옥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적어도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니 다행이었습니다. 그때 경찰관 2명이 대기실로 들어왔어요. 박성진 씨 사건으로 왔습니다. 발견자가 한정옥 씨시죠? 네, 맞아요. 정옥이 일어났습니다. 사고 경위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볼게요. 앉으세요. 경찰관이 수첩을 꺼내며 앉았어요. 발견 당시 상황을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희 집 개가 백구가 이상하게 대문을 긁어서 따라 나갔더니 그 아저씨가 쓰러져 있었어요. 몇 시경이었습니까? 6시 조금 넘어서였을 거예요. 아니, 정확히는 6시 10분쯤? 경찰관이 적어 내려갔어요. 주변에 차량이나 오토바이는 없었습니까? 아니요. 우유팩들이랑 깨진 벽만 있었어요. 혹시 어젯밤에 이상한 소리를 들으신 적은? 정옥이 잠시 생각해 봤어요. 글쎄요. 잠을 깊게 자서. 아, 그런데 백구가 한 번 짖긴 했는데 그게 몇 시였는지는. 보통 그 시간대에 지나다니는 차들이 있나요? 새벽에는 별로 없어요. 가끔 우유 배송차나 신문 배달 오토바이 정도. 경찰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CCTV는 확인해 보고 계시는 거죠? 정옥이 물었습니다. 네, 주변 상가들 CCTV를 수집 중입니다. 다만 새벽 시간대라 화질이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때 정옥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만길이었습니다. 여보, 태성이가 일어났는데. 좀 이상해. 왜? 뭐가 이상한디? 얼굴이 하얘가지고. 샤워를 1시간째 하고 있어. 물 나오는 소리가 계속 들려. 정옥의 눈썹이 살짝 찌푸려졌어요. 아, 그래요?
내가 곧 들어갈게. 전화를 끊고 경찰관에게 말했습니다. 혹시 더 필요한 게 있으면 연락 주세요. 집에 급한 일이 있어서.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같은 시각 가련동 집에서는 최태성이 화장실에서 나오지 않고 있었어요. 벌써 1시간 가까이 샤워를 하고 있었습니다. 찰싹찰싹 물이 떨어지는 소리가 계속 들렸어요. 태성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한숨도 잠을 못 잔 거였어요. 씻어도 손을 비비면서 중얼거렸어요. 아무리 씻어도 손에서 뭔가 냄새가 나는 것 같았습니다. 핸들을 잡았던 그 손에서요. 휴대폰이 울렸어요. 메시지였습니다. 야, 괜찮지? 뉴스 나온 거 없지? 태성의 손이 떨렸어요. 몰라.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 진짜 정신 차려. 어제 일 절대 말하지 마. 차 긁힌 거 내가 처리할게. 하지만은 무슨. 내가 입 다물면 아무 일도 아니야. 알았지? 메시지가 더 왔어요. 그리고 오늘 알바 가지 마. 혹시 몰라서. 태성이 휴대폰을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쨍그랑. 급하게 주워들었습니다. 화면에 금이 갔어요. 그때 문 밖에서 할아버지 목소리가 들렸어요. 태성아, 뭐하냐? 할머니가 곧 들어온다. 네, 곧 나가요. 태성이 서둘러 옷을 입었어요. 거울을 다시 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보일까요? 거실로 나오자 만길이 신문을 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신문 너머로 태성을 유심히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왜 그래? 아프나?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 피곤해? 만길이 신문을 내려놓았어요. 알바가 그렇게 힘드나? 네. 야간이라서. 만길의 눈이 예리해졌어요. 30년 동안 시내버스를 몰면서 온갖 사람들을 봐온 눈이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어요. 태성아. 네. 사내는 잘못을 할 수도 있다. 그런데 그 잘못을 감추려고 하면 더 큰 잘못이 되는 거야. 태성의 얼굴이 더 하얘졌어요. 갑자기 왜 그런 말씀을. 그냥 할아버지가 살면서 깨달은 거다. 만길이 다시 신문을 들었어요. 하지만 글자는 읽히지 않았습니다. 손자의 표정이 자꾸 신경 쓰였거든요. 그때 정욱이 들어왔어요. 어머, 태성아. 일어났구나. 할머니. 어디 갔다 오세요? 병원. 태성의 심장이 쿵 떨어졌어요. 병원요? 어디 아프신데라도. 아니야. 우리 골목에서 사람이 다쳤어. 백구가 찾아낸 거야. 태성이 입술을 깨물었어요. 어떤 사람이요? 박성진이라는 분. 새벽에 우유 배달하시는 분인데 교통사고를 당하신 것 같아. 정욱이 태성을 유심히 봤어요. 그런데 태성아, 너 어제 몇 시에 들어왔니? 어제요? 응. 할아버지도 못 봤다는데. 태성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어요. 5시 좀 넘어서요. 일찍 끝나서. 아, 그래. 그럼 혹시 이상한 소리 같은 거 들었니? 사고 소리나? 아니요. 아무것도 못 들었어요. 대답이 너무 빨랐어요. 정욱과 만길이 동시에 태성을 봤습니다. 그냥 피곤해서 바로 잤거든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참 안 됐네. 정욱이 한숨을 쉬었어요. 사람이 쓰러져 있는데 누가 그냥 갔을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태성이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습니다. 그러게요. 너무 나쁜 사람이네요. 그치? 사람이 쓰러져 있으면 당연히 도와줘야 하는데. 정욱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태성의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어요. 죽 끓여놨으니까 먹어라. 정욱이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태성은 혼자 거실에 앉아서 손을 바라봤어요. 아직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낑낑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백구였습니다. 태성이 대문을 열어봤어요. 백구가 대문 앞에 앉아서 골목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꼬리를 흔들지도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앉아서 먼 곳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마치 무언가를 기다리는 것처럼, 아니면 무언가를 지키는 것처럼. 백구야. 태성이 백구의 이름을 불렀지만 백구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태성의 가슴이 더 답답해졌습니다. 집 안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거운 공기가 흐르고 있었어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태성이 혼자 서 있었어요. 진실을 말하고 싶지만 말할 수 없는 그 무거운 침묵 속에서요. 오후 2시, 가련동 파출소였어요. 김분자가 헬멧을 한 손에 들고 파출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침에 그 교통사고 건으로 왔어요. 아, 분자님이시죠? 어서 오세요. 경찰관이 일어나 인사했어요. 혹시 도움이 될까 해서 가져왔어요. 분자가 헬멧을 내밀었습니다. 이거 제 스쿠터 헬멧인데 캠이 달려 있거든요. 오, 그래요? 혹시 어젯밤 영상이 있을까요? 네, 한번 봐보세요. 경찰관이 헬멧에서 메모리 카드를 빼내어 컴퓨터에 연결했어요. 화면에 영상이 떠올랐습니다. 새벽 시간대라 화질이 선명하지는 않았지만 골목 모퉁이가 보였어요. 이거 언제 촬영된 건가요? 어제 새벽 배달 나갔을 때니까. 한 4시 반쯤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별다른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기 봐보세요. 화면 구석에 흰색 해치백이 나타났어요. 골목 안쪽으로 들어가더니 갑자기 급정거했습니다. 차가 왜 갑자기 섰지? 몇 초 후 그 차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급하게 거의 도망치듯 골목을 빠져나가는 모습이었어요. 꼬리등 번호는 안 보이네요. 경찰관이 아쉬워했어요. 하지만 차량 뒤쪽에 뭔가 스티커 같은 게 붙어 있는 것 같은데. 분자가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맞네요. 뭔가 표시가 있어요. 확대해 보세요. 경찰관이 영상을 확대했지만 해상도가 떨어져서 정확히 뭔지는 알 수 없었어요. 일단 이거 증거로 제출하겠습니다. 정말 도움이 되네요. 다행이에요. 그 아저씨, 어떻게 되셨어요? 아직 의식은 못 찾으셨는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분자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그런데 정말 나쁜 놈들이네요. 사람을 치고 그냥 간다니. 같은 시각 혜진 대학병원 중환자실. 정옥이 박성진의 병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면회 시간이 되자 간호사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보호자가 아니시지만 발견자시니까 잠깐만 들어가세요. 고맙습니다. 정옥이 조심스럽게 병실로 들어갔어요. 성진이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에 산소 마스크를 쓰고 여러 가지 장비들이 연결되어 있었어요. 아저씨, 정옥이 성진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살아있다는 걸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때 성진의 손가락이 살짝 움직였어요. 아저씨, 깨셨어요? 하지만 성진은 여전히 의식을 잃은 상태였어요. 그냥 반사적인 움직임이었을 거예요. 정옥이 성진의 얼굴을 자세히 봤어요. 어디선가 본 것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어디서 봤지? 갑자기 머릿속에 기억 하나가 스쳐 지나갔어요. 3년 전 시장에서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정옥이 장을 보다가 갑자기 어지러워서 쓰러진 적이 있었어요. 당시 혈압약을 깜빡하고 안 먹어서 그랬던 건데.
그때 누군가가 정옥을 일으켜 세우고 구급차가 올 때까지 옆에서 지켜준 사람이 있었어요. 아이고, 설마. 정옥의 눈이 커졌어요. 그때 그 사람이 바로 이 박성진이었을까요? 아저씨, 그때 저 살려주셨었죠? 시장에서. 정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 기억이 점점 선명해졌습니다. 파란 작업복을 입은 배송기사가 자신을 일으켜 세우고 괜찮으시냐고 물어보던 그 목소리. 그런데 왜 하필 아저씨가. 정옥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자신을 구해준 사람이 이번에는 길바닥에 쓰러져 있었다니. 이게 무슨 인연일까요? 이번엔 제가 아저씨를 구할 차례네요. 정옥이 성진의 손을 꽉 잡았어요.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간호사가 들어왔어요. 죄송한데 시간이 다 됐어요. 네, 알겠습니다. 정옥이 일어서려는데 갑자기 성진의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성진의 눈꺼풀이 살짝 떨렸습니다. 간호사님, 깨시는 것 같아요. 간호사가 급하게 다가와서 성진의 상태를 확인했어요. 아직은 완전히 깨신 건 아니에요. 하지만 좋은 신호네요. 정옥이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정말 다행이다. 오후 5시, 가련동 집. 태성이 방에서 나와 거실로 갔어요. 온종일 방에만 있었는데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만길이 TV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혜진시 가련동에서 발생한 뺑소니 사건으로 새벽 배송 기사가 중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현재 목격자와 블랙박스 영상을 수집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태성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할아버지. 응? 뭐야? 그 뉴스 좀 꺼주세요. 왜? 우리 동네 일인데. 그냥 기분이 나빠서요. 만길이 태성을 유심히 봤어요. 태성아, 너 정말 어디 아픈 거 아니야? 얼굴이 계속 안 좋아.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 그때 태성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세훈이었습니다. 잠깐 받고 올게요. 태성이 밖으로 나갔어요. 여보세요? 야, 큰일 났어. 세훈의 목소리가 다급했어요. 뭐가? CCTV에 우리 차 나왔어. 분자 아줌마가 헬멧캠 가져갔다는데? 태성의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그럼 우리 걸렸어? 번호판은 안 나왔대. 하지만 차 뒤에 스티커 붙어 있는 게 나왔어. 스티커? 내 차 뒤에 학과 스티커 붙어 있잖아. 희미하긴 하지만. 태성이 머리를 감쌌어요. 어떡하지? 진정해. 아직 특정되지 않았어. 근데 뭐? 차를 좀 손봐야겠어. 스티커 떼고 색깔도 바꾸고. 그러면 증거인멸 아니야?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미 도망친 거 자체가 범죄야. 세훈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태성아, 똑똑히 들어. 내가 지금 자수하면 너만 망하는 게 아니야. 나도 같이 망해. 하지만은 무슨, 넌 운전만 했어. 진짜 결정은 내가 했고. 그러니까 내가 나서지 마. 태성이 가슴이 답답했어요. 그 사람, 많이 다쳤대?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우리 살 길 찾는 거야. 전화가 끊어졌어요. 태성이 휴대폰을 든 채로 멍하니 서 있었어요. 그때 대문 앞에서 낑낑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백구였어요. 태성이 나가보니 백구가 대문 앞에 앉아서 골목 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침과 똑같은 자세였습니다. 백구야. 태성이 백구에게 다가갔어요. 백구가 태성을 돌아봤습니다. 그 눈빛이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너 혹시 봤어? 어젯밤에. 백구가 낑낑거렸어요. 태성의 가슴이 더 아팠습니다. 이계는 밤새 한 사람을 지켰는데 자신은
그 사람을 버리고 도망쳤던 거예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태성이 백구를 안으려 했는데 백구가 몸을 피했어요. 그리고 다시 골목 쪽을 바라봤습니다. 마치 말하는 것 같았어요. 너는 도망쳤지만 나는 끝까지 지켰다고. 태성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다음 날 오전 혜진시 신월동 자동차 튜닝센터. 이세훈이 흰색 해치백을 몰고 들어왔어요. 선글라스를 끼고 모자를 깊숙이 눌러 쓴 채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정비사가 다가왔어요. 차 색깔 바꾸려고 하는데요. 얼마나 걸려요? 전체 도색이요? 보통 사나흘 정도. 아니에요. 급해서요. 오늘 당장 할 수 있어요? 정비사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렇게 급하시면 스프레이 도색으로 하면 오늘 가능은 한데 품질이 괜찮아요. 그냥 색깔만 바뀌면 돼요. 세훈이 서둘러 말했어요. 그리고 뒤쪽 스티커들도 다 떼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세훈이 차를 맡기고 나오면서 중얼거렸어요.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지만 세훈이 모르는 게 있었어요. 튜닝센터 곳곳에 설치된 CCTV가 그의 모든 행동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리요. 같은 시각 가련동 파출소. 김 분자가 또 다른 메모리 카드를 들고 왔어요. 또 가져오셨네요? 경찰관이 반갑게 맞았습니다. 네, 어제 영상 보니까 뭔가 더 있을 것 같아서 집에서 뒤져봤어요. 뭐가 있는데요? 이거 며칠 전 영상인데 혹시 도움이 될까 해서요. 경찰관이 영상을 재생했어요. 화면에는 새벽 골목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저거 백구 아닌가요? 화면 한 구석에 흰 개 한 마리가 보였어요. 골목에 쓰러진 사람 옆에서 지나가는 차들을 향해 연달아 짖고 있었습니다. 왈. 정말이네요. 저게가 밤새 저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아침에 정옥 할머니가 백구 따라 나가서 그 아저씨 발견한 거니까요. 경찰관이 영상을 자세히 봤어요. 이거 정말 대단하네요. 걔가 사람보다 낫다니. 그러게요. 저희 동네에서는 백구 때문에 목숨 구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해요. 그때 분자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정옥 언니네요. 잠깐만요. 여보세요, 언니? 분자야, 혹시 지금 파출소에 있니? 네, 왜요? 그 영상 때문에 물어볼 게 있어서. 내가 지금 갈게. 오후 2시 가련동 한 카페. 세훈이 태성을 불러냈어요. 태성은 어제보다 더 초라해 보였습니다. 눈 밑 다크서클이 더 짙어졌고 손도 계속 떨리고 있었어요. 태성아, 진정해. 세훈이 커피를 밀어주며 말했어요. 어떻게 진정해? 뉴스에까지 나왔는데. 그러니까 더 조심해야지. 괜히 이상하게 굴면 의심받아. 세훈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어요. 근데 형, 진짜 괜찮을까? CCTV에 우리 차 나왔다며. 번호판은 안 나왔어. 그리고 내가 오늘 차 도색했어. 도색? 응. 흰색에서 검은색으로 바꿨어. 스티커도 다 뗐고. 태성이 깜짝 놀랐어요. 그럼 증거인멸 아니야? 야,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세훈의 표정이 차가워졌어요. 증거인멸은 무슨. 내 차 색깔 바꾸는 게 뭐가 잘못됐어? 하지만은 무슨. 태성아, 똑똑히 들어. 세훈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내가 너 대신 운전했다고 말할게. 그럼 넌 면허 취소도 안 되고 정가도 안 생겨. 뭐? 나는 어차피 군대 가야 하거든. 조금 늦게 가면 돼. 근데 넌 다르잖아. 취업도 해야 하고. 태성이 세훈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그렇게 할 수 있어? 물론이지. 우린 친구잖아. 세훈이 웃으며 말했어요. 그리고 내 할머니 병원비
그것도 내가 마련해 볼게. 정말? 응. 내 아버지 병원 운영하시거든. 돈은 어떻게든 마련할 수 있어. 태성의 눈에 희망이 생겼어요. 정말 이렇게 해결될 수 있을까요? 하지만 그 아저씨는 어떻게 돼? 그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야. 이미 벌어진 일이고. 세훈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였어요. 태성아, 지금 중요한 건 우리야. 그 아저씨 걱정할 시간에 우리 앞길 걱정해. 하지만, 세훈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너 지금 내 호의를 거절하는 거야? 내가 덮어주겠다는데? 태성이 움츠러들었어요. 아니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럼 입 다물고 있어.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세훈이 다시 웃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이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뭔가 차가운 계산이 담겨 있었어요. 오후 4시 가련동 집. 정욱이 파출소에서 돌아왔어요. 분자의 추가 영상을 보고 온 길이었습니다. 여보, 어떻게 됐어? 망길이 물었어요. 백구가 정말 대단한 녀석이었어. 정욱이 백구를 바라봤어요. 백구는 여전히 대문 앞에 앉아서 골목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뭐가? 그 아저씨 옆에서 밤새 지켰대. 지나가는 차마다 다 짖으면서 도움 요청한 거야. 망길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바뀌었어요. 정말? 응. 영상에 다 나와 있어. 새벽 5시부터 내가 찾을 때까지 1시간 넘게. 정욱이 백구에게 다가갔어요. 백구야, 내가 그랬구나. 사람보다 더 사람다웠구나. 백구가 정욱을 올려다봤어요. 그 눈빛에는 뭔가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말하고 싶은 게 있다는 듯이. 그런데 이상해. 정욱이 중얼거렸어요. 뭐가? 백구가 그렇게 짖었는데 정말 아무도 못 들었을까? 망길도 고개를 갸웃했어요. 그러게. 우리 집에서도 그리 멀지 않은 곳인데. 그때 태성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태성아. 어디 갔다 와? 친구 만나고 왔어요. 태성의 표정이 조금 밝아 보였어요. 세훈의 제안 때문이었습니다. 그래. 그런데 태성아. 정욱이 태성을 유심히 봤어요. 너 정말 그날 밤에 아무 소리 못 들었니? 백구가 1시간 넘게 짖었는데. 태성의 얼굴이 다시 굳었어요. 네. 정말 못 들었어요. 이상하네. 평소 같으면 백구 짖는 소리에 깨는데. 정욱의 눈빛이 예리해졌어요. 혹시 너 그날 밤에 늦게 들어온 거 아니야? 아니에요. 일찍 들어왔다고 했잖아요. 태성의 반응이 너무 격렬했어요. 정욱과 망길이 동시에 태성을 봤습니다. 왜 그렇게 흥분해? 망길이 물었어요. 아니에요. 그냥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정욱이 백구를 다시 봤어요. 백구도 태성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뭔가 알고 있다는 듯한 표정이 담겨 있었어요. 정욱의 마음속에 작은 의심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이 집의 진실은 과연 어디에 있는 걸까요? 백구는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왜 태성이는 모른다고 할까요? 그리고 태성이의 표정은 왜 이렇게 불안해 보일까요? 정욱이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자신이 가장 아끼는 손자가 있었어요. 그날 밤 10시, 해진 대학병원 중환자실, 정욱이 박성진의 병실 앞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면회 시간은 끝났지만 간호사가 특별히 조금만 더 있어도 된다고 했거든요. 할머니, 너무 늦지 않았어요? 간호사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괜찮아요. 집에서도 알고 있어요. 정욱이 유리창 너머로 성진을 바라봤어요. 여전히 의식을 잃고 있었지만
숨소리는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성진의 오른손 검지가 살짝 움직였어요. 정옥이 눈을 크게 뜨며 유리창에 더 가까이 다가갔어요. 또 한 번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간호사님, 간호사님. 정옥이 급하게 간호사를 불렀어요. 왜 그러세요? 손가락이 움직였어요. 간호사가 급하게 병실로 들어가서 성진의 상태를 확인했어요. 정말이네요. 의사 선생님께 연락드릴게요. 곧 의사가 와서 성진을 진찰했습니다. 산소 반응이 양호해졌네요. 희망적인 신호입니다. 그럼 깨어날 수 있는 거죠? 정옥이 간절하게 물었어요.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분명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정옥이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정말 다행이다. 정말. 같은 시각 가련동 집. 저녁 식사 시간이었지만 식탁 분위기가 무거웠어요. 태성은 밥을 거의 먹지 못하고 젓가락만 굴리고 있었습니다. 밥 먹어라. 망길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네. 태성이 억지로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어요. 하지만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저 먼저 들어갈게요. 잠깐. 망길이 태성을 붙잡았어요. 앉아. 태성이 다시 자리에 앉았어요. 태성아, 할아버지가 물어볼 게 있다. 망길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더 무거웠어요. 너 뭔가 숨기고 있지? 태성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사흘째야. 사흘째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잠도 못 자고. 이게 정상이야? 망길이 젓가락을 내려놓았어요. 할아버지는 30년 동안 시내버스를 몰았다. 온갖 사람들을 다 봤어. 죄 지은 사람 표정이 어떤지도 알아. 태성의 손이 떨렸어요. 할아버지, 사내는 사고를 낼 수도 있다. 사람이니까. 그런데 말이야. 망길이 태성을 똑바로 봤어요. 도망은 내면 안 된다. 누구라도. 그 순간 태성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어요. 할아버지, 저는 사내가 한번 도망치면 평생 도망친다고 했지? 근데 반대로 한번 당당하게 서면 평생 당당할 수 있어. 망길의 목소리에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어요.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라면 할아버지가 함께 감당해 줄게. 태성이 흐느꼈어요. 할아버지,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밤 11시, 정옥이 병원에서 돌아왔어요. 집 앞 대문에서 백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백구야, 여기 있었구나. 백구가 꼬리를 살짝 흔들었어요. 며칠 만에 보는 반가운 반응이었습니다. 성진 아저씨 좀 나아지셨어. 손가락도 움직이시고. 백구가 낑낑거렸어요. 마치 알고 있다는 듯이. 정옥이 현관문을 열려는데 거실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나 어떻게 해? 태성의 목소리였어요. 정옥이 조심스럽게 들어가 봤어요. 태성이 바닥에 앉아서 울고 있었습니다. 백구는 언제부턴가 태성 곁으로 다가가서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태성아, 할머니. 태성이 정옥을 올려다봤어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왜 울어? 무슨 일이야? 정옥이 태성 옆에 앉았어요. 할머니, 저는 태성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천천히 말해. 할머니가 다 들어줄게. 정옥이 태성의 손을 잡았어요. 차가웠습니다. 할머니, 만약에 제가 정말 나쁜 일을 했다면 할머니는 저를 미워하실까요? 무슨 소리야? 할머니가 널 언제 미워했니? 하지만 태성아, 들어봐. 정옥이 태성의 어깨를 감쌌어요. 사람은 살면서 실수를 할 수 있어. 잘못을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다음이야. 그 다음이요? 그 잘못을 어떻게 하느냐? 계속 숨기고 도망칠 거냐? 아니면 바로잡을 거냐? 태성이 백구를 봤어요. 백구도 태성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더 이상 차가움이 없었어요. 오히려 격려하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저는 내가 내 등 지켜줄게. 정옥이 태성을 꽉 안았어요. 근데 내 발은 내가 내딛어야 해. 알았지? 태성이 정옥의 품에서 크게 울었어요. 망길이 방에서 나와서 이 광경을 봤어요. 무슨 일인지는 확실히 모르겠지만 손자가 무언가 결정을 내린 것 같았습니다. 백구야. 태성이 백구를 불렀어요. 백구가 태성에게 다가왔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너는 끝까지 지켰는데. 나는. 태성이 백구를 꽉 안았어요. 백구가 태성의 뺨을 살짝 핥았습니다. 마치 이제 됐어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태성은 오랜만에 깊게 잠들었어요. 결정을 내린 사람의 평온함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성이 일찍 일어나서 씻고 나왔어요. 며칠 만에 보는 깔끔한 모습이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태성아. 일찍 일어났네. 네. 오늘 할 일이 있어서요. 정옥과 만길이 서로를 봤어요. 뭔 일인데? 가야 할 곳이 있어요. 해야 할 말이 있고요. 태성의 목소리가 확고했어요. 그래. 가거라. 만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내답게. 태성이 문을 나서려는데 백구가 따라 나왔어요. 백구야, 너는 집에 있어. 하지만 백구는 계속 따라왔어요. 그래, 함께 가자. 끝까지 함께 가자. 태성이 백구와 함께 집을 나섰어요. 정옥이 그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여보, 우리 태성이 어른이 됐네. 그러게. 어제까지만 해도 아이 같았는데. 만길도 뭉클했어요. 오전 9시 가련동 파출소. 태성이 백구와 함께 파출소 앞에 서 있었어요. 한참을 망설이다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백구야, 이제 정말 가야겠어. 백구가 태성을 올려다봤어요. 그 눈빛에는 응원이 담겨 있었습니다. 태성이 파출소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무슨 일이십니까? 저 자수하러 왔습니다. 경찰관이 깜짝 놀라며 일어났어요. 자수요? 네. 박성진 씨 교통사고. 제가 몰았습니다. 태성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또렷했어요. 잠깐만요. 앉으세요. 차근차근 얘기해 보시죠. 경찰관이 태성을 의자에 앉혔어요. 정확히 무슨 일인지 말씀해 주세요. 어저께, 아니, 사흘 전 새벽에 친구 차를 빌려서 운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골목에서 박성진 아저씨를 쳤습니다. 태성이 손을 떨며 말했어요. 그 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내려가서 확인하지 않고 도망쳤습니다. 혼자서요? 아니요. 이세훈이라는 친구가 같이 있었어요. 경찰관이 수첩에 적어 내려갔어요. 친구분은 뭐라고 했습니까? 내려가지 말라고. 그냥 가자고 했어요. 그때 다른 경찰관이 황급히 들어왔어요. 김 경사님, 큰일 났어요. 튜닝센터 CCTV에서 결정적 증거가 나왔어요. 오전 10시 CCTV 분석실. 이거 보세요. 경찰관이 모니터를 가리켰어요. 화면에는 이세훈이 흰색 해치백을 몰고 튜닝센터에 들어가는 모습이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차량 번호도 나왔고 얼굴도 확인됐어요. 그리고 이거, 경찰관이 다른 영상을 틀었어요. 사고 당일 새벽의 골목 CCTV였습니다. 화질을 개선했더니 운전석 상황이 보이네요.
화면을 자세히 보니 차가 잠시 정차했을 때 조수석에 있던 사람이 운전석 쪽으로 몸을 기울이는 모습이 포착됐어요. 저기 보세요. 기어를 조작하고 있어요. 그리고 입모양으로 가 라고 소리치는 모습까지 선명하게 나왔습니다. 이세훈이 도주를 주도한 거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어제 튜닝센터에서 차량 도색을 시도한 것도 증거인멸 의도가 명확해요. 경찰관이 전화를 걸었어요. 이세훈 체포영장 신청하겠습니다. 같은 시각 혜진대학병원 중환자실. 정옥이 성진의 병실에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아저씨, 부디 깨어나세요. 제가 할 말이 있어요. 그때 성진의 눈꺼풀이 천천히 떨렸어요. 성진이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아, 아저씨, 깨셨어요. 정옥이 급하게 간호사를 불렀어요. 간호사님, 깨셨어요. 의료진이 달려와서 성진의 상태를 확인했어요. 의식이 돌아오셨네요. 정말 다행이에요. 성진이 산소 마스크 너머로 희미하게 말했어요. 여기가 어디죠? 병원이에요. 사고를 당하셨어요. 성진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정욱을 봤어요. 할머니, 기억하세요? 저예요. 한정욱이에요. 성진의 눈에 놀라움이 번졌어요. 정욱, 할머니, 그때 시장에서, 네, 맞아요. 저 살려주셨었죠. 성진이 희미하게 웃었어요. 세상 참, 이런 인연이 다 있네요. 아저씨, 정말 죄송해요. 제 손자가 그랬어요. 정욱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손자가요? 네. 지금 자수하러 갔어요. 늦었지만 용기를 낸 거예요. 성진이 정욱의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괜찮아요. 괜찮긴요. 아저씨가 이렇게 됐는데 살아있잖아요. 그것만으로도 기적이에요. 성진이 창밖을 봤어요. 그게 흰 개가 옆에 있었죠? 그날 밤에. 뵀고요? 어떻게 아세요? 깜빡깜빡 의식이 있을 때가 있었어요. 따뜻한 게 제 손을 핫더라고요. 정욱이 울었어요. 백구가 밤새 아저씨 지켰어요. 걔가 사람보다 더 사람답네요. 성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아이, 손잡은 이름이 뭐예요? 태성이에요. 최태성? 태성이. 용기 있는 아이네요. 자수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오후 2시, 경찰서 조사실. 태성과 세훈이 각각 다른 방에서 조사를 받고 있었어요. 세훈은 아직도 발뺌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잠깐 접촉한 줄 알았어요. 태성이가 과민 반응한 거예요. 그럼 왜 차량 도색을 했습니까? 그냥 색깔이 싫어져서요. CCTV를 보시죠. 경찰관이 영상을 틀었어요. 세훈이 기어를 조작하며 가 라고 소리치는 모습이 선명하게 나왔습니다. 이것도 과민 반응인가요? 세훈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저는 이세훈 씨 도주교사와 증거인멸 혐의가 명확합니다. 다른 조사실에서는 태성이 솔직하게 모든 걸 털어놓고 있었어요. 정말 후회돼요. 그때 내려가서 확인했어야 했는데. 하지만 지금이라도 자수한 건 잘한 거예요. 경찰관이 서류를 정리했어요. 최태성 씨는 자수, 초범, 그리고 피해자 발견에 기여한 점 등이 참작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적용 가능할 것 같고 피해자분이 회복하신다면 선처 가능성이 높아요. 태성이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오후 5시 병원 로비. 정욱이 태성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곧 태성이 백구와 함께 나타났습니다. 할머니, 고생했어. 정말 고생했어. 정욱이 태성을 꽉 안았어요. 성진 아저씨, 어떠세요? 깨어나셨어.
그리고 너를 용서한다고 하셨어. 태성의 눈에서 눈물이 흘렸어요. 정말이요? 그래. 용기 있는 아이라고 하시더라. 백구가 태성의 다리에 머리를 비볐어요. 백구야,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정욱이 백구를 내려다봤어요. 우리 백구가 진짜 영웅이야. 사람 목숨도 구하고 우리 태성이 양심도 일깨워주고. 그 순간 세 사람과 한 마리의 개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진실이 밝혀졌고 정의가 구현됐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잃어버렸던 양심을 되찾았다는 거였습니다. 도망은 끝났고 이제 진짜 삶이 시작되는 거였어요. 혜진 씨의 가을이 찾아왔어요. 가련동 골목마다 노랗게 물든 은행잎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박성진이 재활 보조기를 짚고 병원 복도를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휠체어에서 시작했는데 이제 걸을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됐습니다. 성진 씨, 정말 빠르게 회복되셨네요. 의사가 감탄했어요. 의지가 남달랐어요.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간호사가 웃으며 말했어요. 퇴원 준비 다 되셨죠? 네. 오늘 드디어 집에 갑니다. 성진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떠올랐어요. 같은 날 오후 가련동 김분잔의 분식집 앞.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고 있었어요. 성진의 퇴원을 축하하는 작은 잔치를 준비한 거였습니다. 분자야, 국수 얼마나 삶았어? 정욱이 물었어요. 한 20그릇 정도? 우리 동네 사람들 다 오겠다고 하더라고요. 분자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수를 젓가락으로 들어 올렸어요. 정말 다행이야. 살아서 돌아와 주셔서. 정욱의 목소리에 감사함이 묻어났어요. 그때 백구가 분식집 앞에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평소처럼 돌아다니지 않고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처럼요. 백구야, 너도 아는구나. 성진 아저씨 오신다는 거. 정욱이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곧 택시 한 대가 골목 어귀에 멈춰 섰습니다. 성진이 재활 보조기를 짚고 천천히 내렸어요. 어머, 성진 아재. 아저씨. 동네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성진이 감격스러워하며 인사했어요. 고생들 많으셨어요. 이렇게까지 해주시다니. 그때 백구가 성진에게 조용히 다가갔어요. 뛰어가지 않고 천천히 조심스럽게 걸어와서 성진 곁에 앉았습니다. 성진이 백구를 내려다봤어요. 이 녀석이 그날 밤 내 곁을 지켜준 백구구나. 성진이 무릎을 굽혀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고마워. 내가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백구가 성진의 손을 살살 핥았어요. 마치 괜찮다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분식집 안 오후 3시. 동네 사람들이 모여 앉아 따뜻한 국수를 나눠 먹고 있었어요. 정옥 만길, 그리고 태성도 함께였습니다. 태성은 지난 3주 동안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얼굴에 생기가 돌고 눈빛도 맑아졌습니다. 매일 노인복지센터에서 배식 봉사를 하면서 새로운 의미를 찾아가고 있었거든요. 성진 아저씨. 태성이 조심스럽게 성진 앞에 앉았어요. 태성이구나. 어서 앉아. 성진이 따뜻하게 맞아줬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태성이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평생 갚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걸로. 평생은 무릎이 아파. 성진이 웃으며 말했어요. 오늘부터 제대로 살아. 그게 나한테 할 수 있는 가장 큰 보답이야. 태성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어요.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길이 숟가락을 내려놓고 태성의 어깨를 툭 쳤어요. 사내가 잘못을 인정했으니 이제 사내답게 살아라. 네, 할아버지. 정옥이 이 광경을 보며 깊은 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발밑에 앉아 있는 백구의 목을 감쌌습니다.
우리 백구가 정말 기적을 만들어줬네. 사람은 가끔 길을 잃습니다.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도망치고 싶어 하죠. 하지만 집은 늘 같은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가족은 늘 그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요. 그리고 때로는 한 마리 개가 집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기도 합니다. 그날 이후 우리 식탁은 한 자리 비지 않았어요. 태성이가 도망치지 않게 됐거든요. 가련동 파출소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특별한 행사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백구야, 이리 와. 경찰관이 백구를 불렀어요. 백구가 꼬리를 흔들며 다가갔습니다. 혜진씨 가련동 백구에게 생명구조 유공 감사장을 수여합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정욱이 대신 감사장을 받으며 눈물을 훔쳤어요. 우리 백구가 정말 대단한 일을 했구나. 태성도 옆에서 박수를 쳤어요. 이제 그의 얼굴에는 어둠이 없었습니다. 태성이 노인복지센터에서 배식 봉사를 하고 있었어요. 태성아, 수고 많아. 센터 사회복지사가 말했어요. 아니에요. 제가 더 많이 배우고 있어요. 태성이 웃으며 어르신들께 따뜻한 밥을 나눠드렸어요. 이 청년 참 착하네. 한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고맙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태성의 미소가 진심이었어요. 이제 그는 도망치지 않았거든요. 몇 달이 지난 어느 새벽이었어요. 똑같은 가련동 골목에서 비슷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새벽 배송을 하던 오토바이가 미끄러져 넘어진 거였어요. 그때 한 대의 차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차가 서서히 속도를 줄이더니 완전히 멈춰 섰어요. 운전자가 급하게 차에서 내려 쓰러진 배송원에게 달려갔습니다. 괜찮으세요? 119 부를게요. 그 운전자는 태성이었어요. 이제 그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멈춰서서 확인하고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멀리서 백구의 짖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번에는 경고가 아니라 격려의 짖음이었습니다. 도망은 생각보다 가까웠습니다. 한 번의 선택으로 쉽게 빠져들 수 있는 길이었어요. 하지만 용기도 생각보다 가까웠습니다. 한 번의 결심으로, 한 발짝의 용기로 모든 걸 바꿀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사이에서 우리를 이어주는 것은 사랑이었어요. 가족의 사랑, 이웃의 사랑, 그리고 한 마리 개의 변함없는 충성심이었습니다. 백구는 여전히 매일 새벽 골목을 순찰합니다. 이제는 지킬 것이 더 많아졌거든요. 진실을 찾은 가족, 용기를 배운 청년, 그리고 서로를 이해하게 된 이웃들까지. 백구가 지켜낸 건 한 사람의 생명만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우리 모두의 양심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이런 따뜻한 이야기를 계속 만들어갑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여러분에게도 백구 같은 소중한 존재가 있으신지.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오늘도 따뜻한 하루 되시길 바라며 안녕히 가세요.